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김경국TV 미리 보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나 모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대선 이후 공식적으로 첫 회동을 가지는 날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행사에서 지나치듯 조우했던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장시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회동을 영수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각 당 총재들끼리도 아니고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은 구시대적인 그런 용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또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기는 좀 이상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차담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지금 대통령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참석하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좀 초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첫 차담회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회담 후 결렬됐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첫 만남인 만큼 그만큼 합의를 볼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면서 중간중간 동의를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을 얘기는 하나같이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의제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민생 현안부터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현안, 민주당이 꼽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민생 현안은 민주당이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들으면서 아마 만약에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아니고 정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으로 한정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들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최대한 양보선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의제로 협상키로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은 콕 꼬집어서 사안별로 거론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해병대 최상병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워낙 별로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의지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론할 경우 회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포괄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사안 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사무법, 민주유공자법 이런 부분들도 의제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초당적인 국정 운영 협조를 요구하면서 국무총리 인준 문제에 있어도 큰 틀에서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개혁과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정 의료계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규모는 다르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등 정치색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묶음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의대 정원이나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긴급지원금, 총리 인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본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도 지금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차담회에서는 특별한 합의 사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건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을 하고 잘 알아들었다,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 성의는 보일 것이라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그 성의가 립서비스 정도일지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를 약간이나마 들어주는 형식이 될지는 지금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동 마지막에 두 사람이 독대를 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독대를 했다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일각에서 거래 의혹까지 제기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만큼 독대는 가급적 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담 정례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회담 정례화가 아니라 앞으로 선출될 여당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합의가 가능하겠죠. 아마 여야정 협의체는 가장 합의가 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동 합의문 내지 공동 발표문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합의보다는 예를 들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 협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방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당적인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내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조까지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회동 후 민주당이 또 씩씩거리면서 아무 알맹이도 없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인정받아 정치적 신분을 격상시켰다,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결렬을 선언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일정은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을 장식할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차담회가 어떤 식으로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을 포함해서 두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은 또 최근 야당이 주도해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쟁점 법안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상당해서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서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윤 원내대표 아직 적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선 상황에 대해서 설명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모두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재욱 원내대표는 조경태 의원에게는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좀 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달 3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국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임감이 강한 윤재욱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인선을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차담회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아마 다른 일정들은 파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차담회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